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 MBC TV 토론 이슈 진단의 박근식입니다.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작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대선 패배로 인해 보수가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어서인지 소위 보수의 텃밭이라 불리던 경북은 이번 선거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맞아 원내 정당들의 도당 인사들을 모시고 경북의 정치색과 선거 전략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슈 진단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전 경북도당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오중기입니다. 네, 권오을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공동위원장님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권오을입니다.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박창우 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님도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 박창호입니다. 네, 바쁘신 중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당내 사정으로 참석이 어렵다고 통보해 왔다는 점을 시청자분들께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이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국내 정치 지형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특히 보수의 몰락이라고까지 표현될 만큼 보수 진영의 고전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평가로 토론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기 전 위원장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평화의 제전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 주신 경북도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택하셨고 또 국민의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도 없이 출범을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동안 적폐청산과 또 그동안에 쌓여있는 국정의 많은 숙제들을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해오는 동안 성원해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신 우리 국민들의 힘이 지금까지 오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들의 덕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챙기는 것이 애국이고 또 서민 경제를 챙기는 것이 국가 발전임을 이제는 국민들께서 체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반영하듯이 국정 지지율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는 70%를 상회하고 있고요. 저희 경북도 40% 50%대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커다란 변화의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애국 또 경제, 준법 등의 보수적 가치를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잘 실천해서 국민들로부터 성원을 받고 있고 또 그런 지지가 확대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지방선거에서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현재 경북도당에서 우리 지지율을 상회하는 후보들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고요. 이미 상당히 경쟁력 있는 후보가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애정 있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권오을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토론에 앞서 보수파 진영의 몸을 담았던 저로서는 오늘의 사태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낍니다. 좀 전에 보수 진영의 몰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보수 진영의 몰락이라기보다는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들이 몰락을 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낡은 보수 부패한 수구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심판이 엄중히 내려졌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저희들 정국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입니다. 촛불에 의해서 탄생된 정부인데 그 촛불의 의미는 통합하고 화합하고 그리고 민생에 치중하라는 그것이 그 당시 촛불 시민들의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한참 시간이 흘렸지만은
적폐청산이라는 과거에 너무 얽매여 있지 않는가.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은 걱정스럽게 생활합니다. 쌓인 적폐는 엄정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신속하고 조용하게 처리를 하고 앞으로 국가 통합을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이 발전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힘을 쏟아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른미래당도 문재인 정부 잘하면 언제든지 협조를 하고 문재인 정부가 독선에 흐를 때는 분명하게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박창호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예, 지난해 박근혜 정권 탄핵을 위해서 함께 촛불을 들었던 우리 경북도민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자유한국당은 불참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경북의 13개 선거구에 전 지역구를 석권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여당이나 다름없는 정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토론에 나와서 정책을 말하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심히 유감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의 탄핵은 사실 자업자득인 그런 측면이 있다. 보수는 자업자득으로 해서 자멸의 길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촛불 탄핵은 박근혜 전 대통령만 탄핵한 것이 아니고 그 옆에서 호가호위했던 그 세력들을 함께 탄핵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그대로입니다. 그 당시에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자유한국당도 국민과 함께 국민으로부터 탄핵을 받은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적 탄핵은 현재 유예되어 있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정농단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은 탄핵 이후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 탄핵을 거부하는 나는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다 하는 발언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이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계속 간다면 국민들로부터 다음 총선에서는 엄혹한 심판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광역자치단체 장에 이어서 엊그저께부터 시장 그리고 도의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이 됐습니다. 6.13 선거의 레이스가 본격 시작이 됐는데 이번 지방선거를 대하는 각 당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어떻습니까?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수도권은 당연히 이기고 영남도 부산, 울산, 경남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데 하지만 경북은 여전히 고전할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많은데 이번 선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예, 경북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이긴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수적 가치를 문재인 정부에서 소중히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권 여당도 실천하는 과정에서 보수적 가치를 소중히 안고 갈 예정입니다. 이런 데 기초를 해서 우리 경북 지역의 민심도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고 여러 여론조사에서 그 변화가 증명되고 있습니다. 부산이나 울산, 경남과 마찬가지로 대구도 지금 상당한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김부겸 전 의원, 김부겸 현 장관이죠. 예. 장관이 한국당 현역시장을 상당한 격차로 따돌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경북에서도 얼마 전에 각종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저도 지금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고 있는데 1위 후보와 저와 1% 차이 내로 접전한다는 그런 여론조사도 나오는 걸 보면 상당히 이제 경북의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대부터 40대까지에는 각종 여론조사상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1등을 달리는 여론조사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지역은 변화하고 있는데 경북은 그렇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경북 곳곳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고요. 또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또 가장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돌려드리고 어르신들께는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는 든든한 경북을 만들겠다는데 네. 온 힘을 기울이고 있고 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기초단체장 후보를 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전직 군수나 현직 의회 의장단 그리고 무소속 현역 지방 의원들께서도 저희들에게 입당을 하거나 또 입당 타진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께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경북도민들의 열망이 새로운 경북을 만들어달라, 네.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젊고 또 역동적이고 중앙정부와 소통 가능한 여당 후보가 도정을 이끄는 것이 경북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도민들께서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후보들과 함께하고 또 그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지방선거의 승리의 발판을 만들고자 하고요. 새로운 경북, 또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경북의 미래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바른미래당은 합당을 통해 우여곡절 끝에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철수, 유승민 대표가 과연 지속 가능한 조합인가를 두고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특히 당내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탈당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보도도 있고요. 여하튼 간에 지방선거까지 전열 정비조차 되겠느냐라는 비관론이 있습니다. 권오리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먼저 탈당설은 전혀 낭설입니다. 2주 전에 오히려 한국당, 그다음에 무소속에 있었던 기초의원, 도의원 6분이 중앙당에 와서 입당을 했습니다. 예. 아마 수도권에서 시작된 이러한 자유한국당 탈당에서 바른미래당에 오는 이 흐름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오히려 역으로 지속이 될 거라고. 예. 그리고 또 우리 유승민 대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유승민 대표야말로 좀 합리적 보수 정치인이고 안철수 대표는 중도적 그리고 진보적 가치까지 포용하는 그런 보수 성향의 정치인입니다. 인간적 코드만 맞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용관계도 맞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는 세간에 걱정하듯이 그렇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 바른미래당이 이 신경을 쓰는 것은 이번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정말 낡은 보수와 무능한 진보의 양극단을 배제하자. 그래서 새로운 다당제를 정착시키는 것이 이 시대적 소명이 아닌가. 이런 입장에서 저희들은 선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이 상당히 어떤 보수 진영이라기보다는 기득권 진영이었죠. 보수라는 것은 공동체에 대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거의 한 10년 동안은 책임지는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누리게만 했었죠.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바른미래당은 도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시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제대로 받들어서 아마 우리 정치를 이끌게 되면은 지방선거에서도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한국 정치는 이제까지 좌우 양극단에서 적대적 공생관계로 정치를 이끌어 왔습니다. 양극단이 의도적으로 싸움을 하게 되면은 합리적인 중간지대 설 자리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김영철 우리 방안을 놓고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시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의당은 최근 그 민주통합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우선 두 당의 정체성이 맞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정의당은 늘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의석수를 확대하겠다는 말을 해왔기 때문에 비판 여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박정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통합도 아니고 민주평화당이고. 민주평화당. 예, 그렇습니다. 예.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분명하게 정체성이 좀 다른 정당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는 당을 합치지 않은 합당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국회법상의 제약인 공동교섭단체. 교섭단체를 같이 좀 할 수 없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논의를 민주평화당에서 먼저 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 정의당에 공식적으로 제안해온 바는 없습니다. 아, 예. 네, 정의당은 공식적으로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 그 예의를 다해서 신중하게 당원들의 의사도 물어보고 그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화답을 하겠다. 한 그러한 게 이제 현재 입장이고요. 또 부원에서 좀 더 말씀드리면 그 교섭단체가 현재 이제 20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20석이란 교섭단체, 국회의 모든 의사 일정이라든가 논의는 교섭단체 위주로 굴러갑니다. 그래서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은 국회의 그런 의사 일정 논의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소외되어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선거법 개정 논의가 있었는데 3당만으로 그 3교섭단체만 논의를 했는데 아무런 뭐 성과도 내지 못하고 사실상 뭐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이런데 이제 정의당이라든가 그 민주평화당도 현재 비교섭단체이기 때문에 좀 같이 참여를 해서 논의를 좀 생산적으로 하겠다는 게 그 민주평화당에서 이제 그렇게 뭐 요구하는 것 같고요. 정의당은 그렇습니다. 교섭단체 이 논의는 당을 합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회찬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듯이 외계인이 침략하면 일본과도 같이 협력해서 싸운다. 국회에서 이런 비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의당은 그 민주평화당하고도 같이 해서 그 촛불 계획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같이 할 수 있다 하는 정도의 말씀만 드립니다. 네. 선거를 앞두고 경북 도정에 대해서 각 당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얘기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각 당이 구상하고 있는 경북도의 정책이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관영 지사 지난 12년간의 도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주고 계신지 오준기 위원장님께서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뭐 어떤 단체장이라도 공과 과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12년간 도정을 이끌어 오신 우리 김관영 지사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참 안타까운 면도 너무나도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북은 이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심장이었고 또 정치, 경제, 문화 사실은 지방의 수도라고 일컬을 정도로 상당한 이 미래가 있는 경북도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경북도민들께서 자존감을 상실했다. 네. 그리고 존재감마저도 없어지고 있다. 이런 이 불만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특히 의성군이나 영양군, 봉화군 등 이렇게 인구 소멸 지역이 두드러지면서 경북에 대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하고 또 걱정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면 그간 정체되어 온 우리 경북의 현 주소를 보는 것 같아 많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난 10년간을 둘러보면 대형 SOC 산업이나 또 국책 사업들을 진행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실질적 효과 또 실질적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기반 이런 차원에서는 좀 진행되지 않은 것 같아서 많은 아쉬움을 좀 남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실익이 없는 저조한 사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경북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커다란 국책 사업들을 진행을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10년, 20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부재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 보면 국가산단들을 이렇게 많이 유치를 했었는데 이 국가산단이 저조한 분황률로 인해서 지금 뇌물단지로 또 전락해 버렸고요. 또 이런 여파로 인해서 이제 신규 국가산단의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것을 발목을 잡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지나치게 보여주기식 행정 또는 이제 나눠주기식 행정 그리고 또 지자체의 중복된 투자로 인해서 금전적, 행정적인 이 낭비까지 초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가장 이제 그 고민거리가 되는 것은 이 중장기적인 미래 산업을 타 지역이 선점해 버려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를 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구미의 고부가 가치 산업인 전자산업이 파주로 가버렸고요. 또 탄소 섬유는 전북으로 좀 집중되고 있고 또 자동차 부품은 전남으로 또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첨단 의료 산업은 또 오송으로 가서 이미 또 선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어떤 고민을 하냐면
이제 경북만이 할 수 있는 특화된 산업이 뭐냐? 예. 특화된 산업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고민의 첫 출발점이 저는 이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베어링 산업이다 이렇게 예. 봐왔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인호 산업부 차관이 전국 3개 지역의 기계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또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군산은 건설 기계, 그다음에 김제는 농기계, 영주는 이제 베어링 산업을 중심으로 한 특화 품목을 좀 선정을 하고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각 자치단체와 민간 기업과 또 사업비 매칭을 통해서 산업부 주도로 특화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 경북도당은 이런 흐름들을 유심히 또 지켜보고 또 집중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 연구를 통해서 정책을 좀 개발할 생각이고요. 또 경북만이 가질 수 있는 미래산업, 또 경북의 23개 시군구가 특화해서 산업을 만들어갈 수 있는 또 친자연적인 산업군을 만들어가는 그런 정책 개발들에 좀 최대한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땀 흘린 사람이 행복한 그런 경북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예.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얘기하신 속에서의 베어링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현재 구상이 되어 있는 단계라는 점을 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권오을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그 12년 도정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여론조사 지표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참 잘하셨다. 이것이 도민 대체적인 평가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전임 지사께서 결정하기 어려워했던 도청 이전이란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포항을 비롯한 동남권, 구미를 비롯한 서남권의 우리 도민들은 섭섭한 마음을 갖고 계시지만은 그 당시에 도청 이전의 가장 큰 가치는 균형 발전이었습니다. 그런 균형 발전이라는 어떤 바탕 위에서 도청 이전 결단을 내리신 그 김관영 지사님의 어떤 정치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감사를 드리고 또 높게 평가를 합니다. 권 위원장님도 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좀 인연이 깊죠. 제가 그 도의원 91년부터 2008년 국회의원 그만둘 때까지 저희 안동 정치의 존재 이유는 도청 이전 유치였습니다. 다 작업이 끝나고 내가 국회의원 그만두고 일주일 뒤에 이래 발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받지 못하지만 어떻든 이 균형 발전이란 기차에 여기까지 도청이 왔는데 앞으로는 정말 균형 발전이라는 그 취지에 맞도록 제대로 이 북부 지역이 이 발전의 축을 마련해서 경상북도 전체 파이를 키워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관영 지사 도정 12년 동안에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이 지역의 도지사로서 어떤 정치적 리더라면은 정치적 후진을 실제로 많이 양성을 했어야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전국 무대에 나가서 대선 후보에 우리 지역의 정치인이 후보에 출마하느냐 했을 때는 그렇지 못합니다. 예. 밖에 나가서 평가도 그렇지 못하고요. 예. 이런 점은 현재 김관영 지사님이 조금 한번 돌아봤어야 할 일이 아닌가. 예. 그리고 이 지역이 전부 다 그 자유한국당 독점 체제가 되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떤 청렴도 조사해서 내리 3년을 꼴찌를 하는 그런 부끄러운 성적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경쟁이 없는 사회는 비판이 없는 사회는 정체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향후 어떤 누가 도정을 맡든지 간에 이 지역에도 정치의 경쟁 시스템이 작동이 되어서 지역 경쟁력도 키우고 도민의 복리 증진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 정치에 다시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셋을 비롯해서 이 지역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의 역할,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창호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주시겠습니까? 김관영 도지사 12년의 도정은 견제 장치가 없는 그런 시기의 도정이었다. 가장 자유한국당 스러운 도정을 하셨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중학교 3학년까지 하지 않는
그 지방자치단체는 대구와 경북밖에 없습니다. 경북은 내년도 초등학교까지 그것도 이제 기초자치단체 예산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겨우 결정된 상태고요. 박정희 새마을대학원에 경북 도비를 좀 많이 쏟아붓기도 하셨죠. 박정희 새마을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생 한 명당 많게는 몇백만 원씩, 적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1,600만 원 정도를 돈을 주고 외국인 학생들을 사오는 식의 어떤 새마을 세계가 있습니다. 김관용 도지사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집중했고요. 아까 영주의 베어링 단지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는데, 영주의 베어링 단지 있는데, 거기에 고용 구조는 소사장제로 해가지고 거의 임금을 200만 원 받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 그런 식의 일자리 유치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좀 일할 만한 일자리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되지 않고 오히려 구미에 있던 LG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파주로 빼앗기는 뭐 그런 식이었다 보고요.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면 그동안 경북 경제는 도로, 철도, 공단 등 사회 간접 자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경북 도민의 는 모두가 골고루 행복한 경제가 아니라 일부 극소수 대기업과 지역 토 세력들에게만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양극화된 경제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한 해 평균 15조 이상의 돈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경북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 지수는 17개 강력시도 중에서 14위, 무상급식 아까 비율은 16위, 고교 무상급식 비율은 전국에서 꼴찌,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6.5%, 각종 지표에서 보듯이 이제 경북도민의 삶의 만족도는 상당히 아래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자라든가 일부 그런 세력은 만족시킬지 몰라도 전체적인 경북도민을 만족시키는 도정에서는 우리 김 지사님께서는 좀 실패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각 당에 대한 얘기를 좀 깊이 있게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때마다 경북에서 인문난을 겪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사실, 도민들이, 뽑고 싶어도 사람이 없다, 깜이 드는 사람이 없다, 이런 지적들이 많고요. 또 이념적 쟁점이 두드러지는 중앙선거의 이슈를 경북이 그대로 적용을 한다. 선거 형태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푸념도 들리고요. 우리 오중기 전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뭐 그 전에 사회자님도 그렇고 우리 박창호 전 위원장님께 이제 말씀드릴 것은 베어링 산업단지를 뭐 지금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것을 좀 더 특화시키고 정부 지원도 하고 산업군으로 만들어서 경북 북부 지역의 먹거리로 만들어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감이 안 된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일종의 선거 프레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유한국당 후보들께서 감이 되어서 당선이 되고 그렇게 당선되신 분들이 경북과 대한민국을 농단해 왔느냐 이렇게 오히려 저희들은 의구심을 품고 다시 반박 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지 못한 또 저희들의 부족함도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감이라는 것은 주민들과의 이제 공감 능력, 그다음에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어떻게 실천하고 또 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이런 것의 문제이지 결코 화려한 이력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 해외 유학파들만 정당 정치를 해야 되는 이런 이 해프닝도 벌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신 말씀들은 저희들이 또 잘 새겨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적해 주신 이제 이념적 쟁점을 경북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시대적 가치의 문제가 사실은 상존하는 점이 분명히 또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 선거 때나 보면 중앙에서 지원 유세 오신 국회의원이나 중앙당 인사들 중에 지역 정책이나 현안 뭐 이런 것들보다는 그 현장에서 적설 연설을 하면서 이념적인 문제 이런 데 좀 치중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지방선거는 경북 도민에 맞는 이슈를 갖고 접근하고 또 지역단체장 출마자들은
해당 시군에 맞는 정책과 현안을 갖고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이제 제가 후보들 중에 가장 먼저 인구 감소에 대한 이슈를 좀 제기를 예. 했었는데요. 그 대책으로서 이제 36.5도 허버 센터를 설치하겠다. 뭐 이런 종류의 공약을 비롯해서 충분히 지역에 맞는 또 지역 현안들을 중심으로 하는 의제를 또 다루고 또 이슈 파이팅을 할 생각입니다. 또 저희들 우리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께서 많은 이 정책과 또 좋은 내용들을 갖고는 계시는데 또 경북의 현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알릴 기회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힘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예, 보니 또 저희들이 좋은 정책과 내용들이 우리 도민들께 일상적으로 잘 전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내겠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자리를 오늘과 같은 이런 토론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면 또 저희들이 좋은 정책으로 임하고 또 우리 후보들의 공약 발표와 또 정책 발표 등을 또 지역 언론들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또 많이 이렇게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정책으로 행복한 경북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그 인구 절벽, 인구 감소 문제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네, 토론을 그러시죠. 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 그 수도권에서 바른미래당 같은 3당을 선호하는 계층이 뚜렷하게 확인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에서는 과연 제3당인 설 자리가 있겠는가, 제3당이. 예, 이런 부분에 회의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권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실제로 이 도민들은 바른미래당을 지지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되고 힘이 부족해서 그 도민의 지지를 견인하지를 못하는 것이 현 시점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희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은 경상북도 대구에서 보수교체하자, 혁명에 가까운 도정을 혁신하자, 그런 민생도전에 초점을 맞추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보수교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저도 이 보수파 진영에 속해 있지만은 가장 기본이 군대 갔다 와야 되고 세금 내야 됩니다. 예. 근데 지난 한 10년 동안 우리 장관 청문회를 할 때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도 군대를 안 갔다 왔는지, 어떻게 그렇게도 세금을 안 내고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그건 보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기득권이었죠. 예. 그래서 저 경주 최부잣집 그 가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저는 이것이 보수 가치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입장에서 저희 바른미래당이 정말 준비되어 있는 도민들, 유권자들인데 제대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면은 지지를 충분히 해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도정혁신이라는 것은 제가 대구, 경북 지방자치를 바라봤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거는 자치가 아닙니다. 관치행정, 관찰사행정, 사또행정. 예.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공무원들이 정년을 마치고 출마를 해서 단체장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물론 공직에 계신 분들이 경력도 많고 경험도 많아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지만은 그래서 30년, 40년 기존의 룰에서 벗어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예. 그리고 이제는 창조 행정을 해야 될 이 시점에는 우리 스스로 키운 민간 출신들이 지방자치를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혁명에 가까운 도정혁신이라는 것은 사람부터 좀 바꾸자. 그리고 그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중앙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키워서 사람을 써보자. 이런 입장에서 저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생도정이라는 것은 제발 애수없이, 그죠? 뭐 몇 조 들어가는 철도다, 고속도로다,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집집마다 얘기를 안 나와서 집이 문을 닫아야 되고 지역이 소멸되고 나라가 망한다는 이 시점에 모든 이 도정의 초점은 인구를 늘리고 젊은 사람 결혼하고 아기 키우고 노연이 편안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 축제 한 반 정도 줄이고 여러 가지
선심성 보조금 줄이기만 해도 그 재원은 상당히 충당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도민과 시민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이제 이 안철수의 국민의당, 유승민의 바른정당이 통합한 당이라는 것을 아직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바른미래당이 여러분 가까이 다가갔을 때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그 선입견,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정치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으로 장관을 했었고 현재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탄핵이 되고 현재 감옥에 가 있었을 때 면회 갔다는 이야기 듣는 것은커녕 1심 재판이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출당을 시켰습니다. 1심 결과를 보고 그런 조치를 해도 될 텐데 그걸 보면서 저는 정치적 반대 다른 진영이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참 이거 폐륜 아니야? 이건 정말 폐륜이다. 그래서 내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한테 진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이해가 안 된다. 왜 그걸 못 기다리냐? 당신들 박근혜 이름으로 국회의원 하는 거 아니냐? 박근혜 이름으로 장관 한 거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6월 13일 날 이 지역 유권자들의 엄정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정의당의 경우는 진보를 강조를 하면서 젊은 층의 확실한 입지를 다져가고 있죠. 하지만 경북 지역은 젊은 층도 많지도 않고 그나마 결집도 쉽지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지층 확보를 위한 뭔가 특별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박창호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먼저 정의당은 현행 그 승자 독식의 소선국 위주의 선거 제도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정당이기도 합니다. 아마 독일식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지난 총선에 적용됐다면 정의당은 원내 교섭단체를 충분히 꾸리고도 남는 지지율을 거뒀죠. 기존에는 정의당을 노동자라든가 농민이라든가 청년, 특히 여성 이런 분들이 많이 지지를 좀 해주셨습니다만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좀 지지층도 그래도 좀 다양화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성과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의 지지가 좀 많이 늘었고요. 정의당은 어렵더라도 뚜벅뚜벅 한 길을 가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경선에 출마한 모 후보처럼 돌아가신 분의 이제 제사를 얼마나 좀 성대하게 지낼 것인가 이걸 가지고 어떤 경선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다. 마치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탄핵을 부정하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그런 식의 발언으로 가지고 경북 도민의 어떤 보수적인 정서에 호소하기보다는 정의당은 어렵더라도 정면 승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노동자라든가 농민이라든가 젊은 청년들의 여성들의 지지를 하나하나씩 한 뼘 한 뼘 걸어가면서 모아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북에서는 자유한국당은 늘 이겨왔어요. 무소속이 당선이 돼도 얼마 안 돼서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입당하는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선거 자체에 대한 회의가 든다고 허탈해하는 도민들도 적지를 않습니다. 세 분께 공의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선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권올 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우리 선거법을 대폭 개정을 해야 됩니다. 선거 때 당적을 옮기는 분들은 바로 재선거 해야 됩니다. 예. 분명히 유권자가 표를 줄 때는 인물 보고도 주지만은 소속한 정당 보고도 줍니다. 그럼 재선거해서 심판을 다시 받도록 선거법을 고쳐야 되는데 양당의 기득권이 워낙 공고해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해도 잘 듣지를 않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제가 이 지역에서 한 30여 년 동안 처음에는 민주당 도의원으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합당한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서 정치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사업이든 정치든 자기 스스로 땀을 흘려서 좀 투자를 해서 결실을 하겠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거의 무임승차를 하겠다는 생각이 너무 팽배해 있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좋으니까 전부 다 그쪽에 가서 예. 공천을 받기 위해서 모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분들이 당선이 되었을 때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도민이나 시민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이제까지 봤을 때 도민이나 시민의 이익보다는 자기인데 공천을 준 정당에 더 충성하는 그런 모습들은 이제는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현재 시장 후보는 어느 정도 남쪽 지역의 시장 후보들이 어느 정도 이래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 기초의원 정도는 대부분 이래 후보들이 거의 안동 같은 경우는 후보들이 다 세팅이 됐습니다. 이제 도지사 후보 그다음에 도의원 후보를 저희들이 계속 물색을 하는데 제가 도당 위원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굉장히 있습니다. 있지만은 어느 시점이 되어서 좋은 후보를 모시든 아니면 저 스스로 직접 출마를 하든 어떤 결단을 내릴 시기가 다가온다고 저는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유권자인 도민 여러분께서 절대적으로 적대적 공생관계에 의해서 투표를 하시게 되면은 우리 아들, 딸들 미래 없다. 우리 손주들 미래 없다. 그리고 인구 절벽 오고 경상북도도 내려앉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어떻게 하면은 경쟁 구도를 만들어 줄 것인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이익을 제대로 표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오준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무소속 지방 의원들께서 이게 당선으로 됐다가 곧바로 그냥 자유한국당으로 예. 입당하는 일이 반복되어 온 것이 또 사실입니다. 또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지역주의에 좀 기댄 그런 어떤 철벽을 갖고 있다 보니 이제 공천을 받으려고 이제 중앙 권력에게만 기대고 또 그런 양상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다 보니 결국에는 지방선거가 갖고 있는 지방자치의 본래적 의미 이런 것들은 상실되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도 보면 많은 이제 도민들께서 또 국민들께서 지방선거에서 당공천을 배제해야 된다 이런 열망도 상당히 있었고 사실은 그런 당공천 배제의 법적인 이 과정까지 가기 일보 직전에 좀 무산이 되긴 했습니다. 그만큼 이 지방자치와 지방선거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이 열망이 상당히 높고 또 끊임없이 변화하라는 요구를 국민들께서는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정말 이번에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 사회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특히 지방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이런 이 과정을 보면 결국은 또 주민들께서 생각이 좀 바뀌시는 것만큼 선거 결과도 좀 변화되어야 되고 그 선거 결과 변화에 따라서 그 정치 지형도 변화돼야 되고 그렇게 또 정치 지형이 변화가 되면 각 당내에 시스템이 변화가 되고 권력 구조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점들을 보면 결국은 이를 뒷받침하고 만들어갈 관계 법령들의 변화라는 것이 좀 시급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새로운 대한민국 이게 나라다라는 자긍심이 생겨나고 있고 국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하면 그 변화의 힘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한 사람의 좋은 지도자를 선택하면 얼마나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 이제 그런 선택을 할 때가 된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경북은 중앙 권력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경북을 위해서 제 목소리를 내고 또 실천력을 담보하고 또 힘 있는 집권 여당의 지도자들이 좀 성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말씀도 또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역 발전에 필요한 후보 또 지역 주민들과 동거동락할 수 있는 또 자질을 잘 갖춘 후보들을 잘 준비해서 도민들께 선보이려고 합니다. 도민들께서 잘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박창호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이번 선거도 선거제도 개혁 없이 국민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많이 바랬습니다만 선거제도 개혁 없이 일단은 치르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 거대 양당에게 좀 유감이 사실 많이 있고요.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와는 좀 다른 선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과거에는 자유한국당 후보 대 자유한국당에서 공천에서 탈락한 무소속 후보 그런 식의 어떤 경쟁이 대결이 좀 경북지에서는 다수였고요. 또 그 경북 도의원 선거구는 무투표 당선도 속출했습니다. 포항 경북 제1도시 포항에서도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번 그 경북 도의원 선거에서 6군데가 무투표 당선을 했던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꾸 이제 왜곡되는, 지역민들의 의사가 왜곡되는 선거 제도가 이번에 개혁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지역민들의 의사가 이번에는 좀 바꾸어 나타나지 않겠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체장, 의회, 이런 것을 한 당이 독점해서 지배하는 구조가 얼마만큼의 많은 해악을 가져왔는지 우리 이제 경북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소한 어느 정도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씨앗 정도는 마련해 주지 않겠느냐. 정의당도 그래서 각급 선거의 후보를 최소한의 견제할 수 있는, 당이 좀 어렵습니다만 그런 후보를 출전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경북도지사 선거에서도 직접 출마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진보 정치에 적어도 석은 만들어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선거가 초반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포항 등 인구가 밀집된 동남부 지역으로 이슈가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도청 제2청사 등 포항을 겨냥한 공약들이 본물을 이루고 있는데 안동 등 경북 북부 지역 주민들 좀 섭섭하지 않을까요? 박창호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예, 경북 환동의 본부가 얼마 전에 포항에서 문을 열었는데요. 이를 이제 경북 제2도청화 한다는 것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 이제 경북도지사 자유한국당 경선에 출마하시는 후보들도 다 경북도청 제2청사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제2청사가 되려면 인구 800만 이상이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할 때는 그 법을 고치겠다는 그런 어떤 발의라든가 아무도 하신 분이 없습니다. 저는 경북 같은 경우에 경기도만 제2청사가 있는데 경북 같은 경우에 면적 단위로 전국에서 제일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면적 단위로 봤을 때 제2청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의원 하실 때는 아무 말씀 없다가 이제 선거용으로 그렇게 하시는 데 대해서는 좀 유감이고요. 근데 이제 안동이라든가 이 경북 북부 지방은 농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은 농민들을 어떻게 잘 살게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서는 농민에 대해서 농민 기본소득, 특히 청년 농민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 월 50만 원 정도의 농민 기본소득을 줘서 한 5년간은 그 지역에서 그런 적지만 그런 임금을 받으면서 농업에 좀 매진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경북 북부 지방의 농업의 비중이란 분들, 농업의 비중을 지금까지 정부는 인위적으로 좀 줄여왔는 건데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인구 절벽 같은 것도 생겼고 또 농촌 지역은 그야말로 도시의 어떤 식민지화되는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경북 북부 지방에는 농민의 어떤 길을 살리고 농업을 좀 부흥시키는 그런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준기 전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일단 선거 전략상 인구가 100만 또는 140만 정도가 차지하고 있는 경북의 동남부가 중요한 것은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자한당 후보들께서 본인 지지세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동남부 지역 공략을 위해서 동남권표를 의식하다 보니 경북 북부권을 좀 도외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아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노령 인구가 많은 이제 우리 북부 지역 특성상 또 때가 되면 본인들을 밀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또 이런 기대심, 그런 안이한 생각도 한몫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제 특정 지역에 편중된 정책보다는 도민
전체가 행복할 수 있는 방안을 또 마련해야 되고 또 그런 데 방점을 두고 다양한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적으로 취약한 우리 북부 지역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북의 가장 좀 낙후돼 왔던 이런 지역을 잘 살리는 것이 경북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경북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한 농산어촌, 농촌 허브센터 등을 비롯해서 중요 공약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최근에 이제 좀 발표들을 하니까 이제 현재 그 야당 후보들께서 벤치마킹에서 좀 따라하는 경향도 네. 있다. 그래서 이러던 저러던 농업 정책도 상당히 좀 중요하고 특히 이제 농업협동조합들을 기존 거대한 농협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는 것들을 각 마을마다 이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협동조합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라는 부분도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또 반면에 보면 특히 북부 지역은 자연 경관이나 자연을 잘 이렇게 보존되어 왔기 때문에 산업군들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자연 환경들을 해치지 않는 고부가 가치 산업들을 잘 이렇게 세팅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저희들 말씀드릴 것은 당연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당선이 목표인데요. 그러나 당선만을 목표로 해서 정책 공약을 고민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또 한편으로는 또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들이 민주당이 경북에서 야당으로서 상당히 힘들게 저희들 시간들을 보내왔지만 이제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자세 또 저희들이 펼쳐나가야 될 정책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고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정책을 개발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생각입니다. 특히 좀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북부 지역을 겨냥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영주에 있는 베어링센터가 기존에 존재를 했지만 대통령 공약에 저희들이 이제 경북도당에서 기획을 하고 경북도청과 협의를 해서 대통령 공약에 집어넣었습니다. 8대 공약 속에. 그리고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대통령 공약 100대 공약 안에 이 영주 베어링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전 직장이지만 청와대에 있을 때 실질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요. 이 100대 공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발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이런 것을 행하는 과정에 저희 민주당 경북도당과 또 경상북도와 또 관련된 시군 자치단체와 협의를 하면서 가시적인 결과물을 낼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철에 들어와서 앞으로 이제 저희들 이번 지방선거와는 상관이 없이 문재인 정부 집권하는 동안 가장 힘들게 바라보고 있는 우리 경북 지역을 어떻게든 변화시키고 경북도민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을까 하는 그런 큰 고민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를 그냥 단순히 때 되면 치르는 그런 선거로 바라보지 않고 있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정책과 또 도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만들어내서 도민들을 찾아뵈러 갈 생각입니다. 네. 권오을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2청사 말씀하시는 예, 그렇죠. 거죠. 제가 4년 전에 안동에서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 당시 그 이야기 했다고 안동 시민들로부터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그러면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이 도청은 안동에 왔지만은 도청이 안동으로 오므로 해서 도민 전체 주민들의 편의성도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포항에서 한동의 발전 본부죠. 아마 그게 이제 오픈을 했는데 거기서 일단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어떤 민원 처리는 다 하고요. 여기서 더 욕심을 더 낸다면은 대구에 있는 국가기관이 이 합동으로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국가기관 일부도 거기에 그 한동의 발전본부에 그 기능을 이관하고 지원도 보내어서 도민 편의 증진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의 발전본부 제2청사 이야기하기 이전에 현재 포항은 지진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제가 4번을 갔습니다. 유승민 대표 모시고 4번을 갔는데 가서 제가 느낀 것이 흥해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라
도시 창조 사업을 좀 해보자. 도시를 새로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오래된 노후한 집, 좀 더 집단 이주를 시키면서 안전한 포항을 만드는 것, 그리고 지진 트라우마를 하루빨리 치유할 수 있는 전문 의료진을 파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북부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북부 지역이 거의 다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금 꼽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농업 이민을 도가 중심이 되어서 좀 추진을 하자. 베트남이든 필리핀이든 중국이든. 그리고 현재 다문화 가족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농업 이민을 적극 추진해서 이 지역의 부족한 노동력도 보충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너무나 이래 조금 폐쇄적이었던 어떤 문화 측면의 다양성도 하는 그런 구상을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이 지역에는 농산물이 참 많습니다. 축산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농산물, 축산물을 원료로 서울로, 부산으로, 중국으로 수출을 하는데 이 지역 자체에서 가공을 해서 판로를 따라서 내보냈을 때는 부가가치도 많이 올라갈 것이고 일자리도 많이 생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 유수한 식품회사, 또 우리 한국의 유수한 식품회사와 제가 조금 만나봤습니다. 여기 들어올 수 있느냐 했을 때 입지 여건이 그리 좋지는 않지만은 뭐 예를 들어 공장 부지를 50년, 100년 무상 임대를 해준다든가 모든 SOC에 대한 인프라를 전부 다 예산으로 해준다든가 그랬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에 오는 신설 기업에 대해서는 10년, 20년 법인세, 면제 이런 제도적 장치로 접근을 했을 때는 이 지역에도 먹고 살 거리가 되고 10만 도청 도시가 유지 발전할 수 있는 경제적 바탕이 된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도 나서야 되지만은 광역자치단체, 광역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법이 필요하면 법을 만들어야 되고 또 개정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국회에서 12년 이래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이번에 헌법 개정할 때도 지방균형 발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방균형 발전해가지고 지역 인재 할당제를 했을 때는 수도권의 학생들이 전부 다 헌법 11조 평등권을 가지고 헌법 소원을 합니다. 차제의 헌법 개정을 할 때 지방 우대 발전 조항을 확실히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미 수도권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바르게 할 방법이 없다. 헌법 개정 때 지방 우대 발전 조항이 헌법 개정 조항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지역의 모든 정치인들, 지역의 지도자들이 애를 써야 된다는 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얘기가 거론이 되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방 소멸 최근에 회자되는 이슈지요. 아마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지역 정치권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원인과 해결책 어떻게 보는지 한 말씀씩을 우선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우 위원장님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군이 1위, 또 이번에 클링으로 유명했던 의성군이 2위, 청성군이 8위로 지방 소멸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대로 가면 농어촌 지방은 자연스럽게 그 소멸의 길로 가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지방 소멸은 대도시 성장을 위해서 그 배후도시로 지방을 희생시킨 필연적인 결과이다, 이렇게 봅니다. 거친 말로 표현하면 바로 이 소멸되는 지방은 대도시의 어떤 식민지로 전락시킨 결과라는 것입니다. 대도시 중심의 성장 전략이 만드는 이런 희생물을 이제 중앙정부하고 협조해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고 특히 이제 농촌을 어떻게 잘 살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적인 그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어민 기본소득제 도입하고 농어촌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기업,
공동체 기업,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도록 농촌 청년에 대한 어떤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들어와야 애 울음소리도 들리고 학교도 서고 학교 거의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도 서고 바로 농촌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방 소멸은 자연스럽게 그런 말이 없어지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북도 내 23개 시군 가운데 18개 시군이 위험도로 분석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런 자료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우리 오정규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해결책을 내놓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경북도지사 후보 등록을 했는데 경북도지사 후보로서 가장 먼저 공론화하고 또 이에 대한 맞춤형 공약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경북의 인구 소멸 위기는 이미 예견됐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경북이 대한민국의 정치적 수도 또 산업적 수도 뭐 이런 명칭을 단 이면에 사실 이렇게 어려워지고 낙후되어 가는 우리 작은 지역들에 대한 배려와 고민들은 사실 없었던 것이 사실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농촌의 문제를 보면 그냥 항상 농촌만 농업만 가지고 고민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주민들을 만나 뵈면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농업에 대한 어떤 신성장 동력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특히 요즘은 뭐 스마트팜이라든가 자연환경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에 농촌을 접목시키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존재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산업들을 고부가 가치 있는 신산업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연환경을 제어하지 않는 신산업들을 각 지역들 별로 특화시켜내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와서 살려면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농촌 중심의 농업 중심의 먹거리만으로는 자생적 영향이 생겨나지 않으니까 결국은 계속 끊임없이 인구 소멸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특히 이제 요즘은 4차 산업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기준으로 해서 신산업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그런 비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현상 유지하는 데만 또 골몰하고 농촌으로 오세요. 농촌으로 오시면 다 준비해 드립니다 하고 하는데 실제로 가면 준비된 게 없는 거죠. 특히 봉화나 영주 이런 데 가보면 귀농하신 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좀 고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선 저뿐만이 아니고 특히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있는 이제 후보들께서 다 같이 좀 논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이제 공약으로 36.5도 허브센터 설치 이런 저희들이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 어성군이 이쪽 지역이 사실은 36.5도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심장을 뛰게 하는 이 사람의 체온이 36.5도니까 경북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런 허브센터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이제 농업 문제로만 자꾸 이렇게 전락시켜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아까 박창호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것이 그냥 단순히 시군구 자치단체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광역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집중시켜야 내야 되고 예산을 투여해야 되고 인적 자원을 만들어야 되고 인프라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예견된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 현재 이제 상황에 만들어진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준비도 늦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보면 결국은 8대2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 분권의 문제들을 거시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투여를 못하는 점도 있는 거죠. 또 미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특화 산업들을 더 늦기 전에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순히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행복 지표라도 만들어서 행복 지표 수치를 우리 도민들께 또 시군구 주민들께 오픈을 하면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권오을 위원장님,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게 어느 한 분야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들도 아니고 사실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끊임없이 모색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위에 젊은 친구들 좀 봅니다. 그 사람 마음에 내재된 이야기는 겁니다. 나도 결혼하고 싶어요. 나도 애기 키우고 싶어요. 근데 직장이 없어요. 누가 내인데 시집오고 장가들겠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애를 키울 수 있어요? 제가 이 문제 고민을 하면서 정말 인구 절벽 때문에 대한민국이 야단이고 치바에 대가 끊기고 지역이 내려앉는다면은 다음에 도정의 가장 제일 과제는 인구 증대에 둬야 된다. 그 인구 증대에도 젊은이들이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거기에 모든 돈 투자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보니까 가능합니다. 축제 좀 경연제로 하고 예. 여러 가지 그 소비성, 전시성 예산 확 줄이고 그래 되면은 젊은 사람들인데 결혼할 때 주택자금 1억을 한 10년 동안 무이자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1년에 이자가 200만 원, 10,000명이 가면은 그 이자가 200억밖에 안 됩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아기를 낳게 되면은 아기를 누군가 키워줘야 되는데 요즘 아기를 키워주지 않으면 애를 못 놓잖아요. 여기 경상북도 내에는 굉장히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사설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이것은 전일제로, 뭐 3시가 아니라 전일제로 해가지고 아기를 낳기만 하면은 지방정부에서 아기를 키워줄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갖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어린이집을 국공립화한다는 목표 하에 뭐 사들이든 서로 짓든 그렇게 했을 때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수 있고 아기를 키울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럼 이 지역에 직장이 없는데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가지게 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참 고민스럽습니다. 조금 전 오준기 위원장도 말씀하셨는데 그래 이 지역에 어떤 기업이 들어도 고용 유발 효과가 큰 기업을 유치해야지 그냥 자동화된 시설을 갖다 놓고 기업 유치했다고 했을 때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적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차제에 제가 중앙당에 올라가서 대표님께 2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동법 고치자. 모든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취직을 할 때는 정규직으로 취직을 하고 3년, 5년, 10년 지나서 그 회사 사정이 나쁠 때는 조금 해고 구조조정을 좀 쉽게 해주자. 그러지 않으면은 비정규직 인원이 지금 한 600만 명 되는데 거기 20대, 30대 비정규직은 결혼 못 합니다. 결혼 못 하면은 인구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노동조합에 그래도 설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이 노동개혁 또는 노동혁명 이걸 하지 않으면은 한국의 미래 없고 인구 절벽은 다가오고 지역은 소멸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의 제일 과제는 인구 증대고 그 인구 증대의 가장 기본은 젊은이들이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기 낳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 붙여서.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방 소멸에서 이제 인구 소멸, 인구 절벽으로 뭐 좀 논의가 넘어갔는데요. 작년 12월 달에 출생한 사람보다 사망한 사람이 더 많다. 대한민국 전체의 사실 인구 어떤 소멸, 인구 절벽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방이 어떤 소멸하는 거 이걸 떠나서 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노동력을 어떻게 재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국정 지표의 제일 과제로 두어야 합니다. 한 해에 출생하는 신생아 수가 40만이 안 되는. 그래서 이제는 그 정말 인구가 줄어가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도 결국 이게 왜 그러냐. 청년들이 결혼하고 취업하고 또 애를 키우고 하는 문제에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절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하는 20대 청년들의 그 평균 소득이 60대 연금 생활자의 평균 소득보다 더 적습니다.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전전하고 이렇게 해도 소득이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혼을 못 한다는 겁니다. 아까 권오을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모든 기업에서 고용을 이제는 청년들의 고용을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지 않고는 아무리 그 뭐 출산 장려금 많이 주고 뭐 이런 장려금 제도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좀 획기적인 인구 증가를 위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토론의 그 마지막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하셨던 지방 소멸과도 일정 부분 연관이 좀 있고요.
지난 대선 때의 모든 대선 후보들은 개헌과 지방 분권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이번 지방선거로 이렇게 잡았는데 그런데 막상 그 시기가 다가오니까 각 당의 생각에는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당의 입장이 어떤지 한 말씀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오준기 위원장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그 지방선거는 지방의 이제 다양한 환경과 특성을 살려서 주민의 행복한 삶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지방선거이고 또 그 출발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지방 정치는 지방이 중심이기 때문에 주민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거죠. 그 중앙 정치의 대의적인 입장하고 지방 정치하고 다른 점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핫한 이슈 중 이제 하나가 바로 개헌과 지방 분권이고요. 또 개헌을 보면 개헌한 지 한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대적 가치나 또 국민들이 이제 누려야 하시는 국민의 기본권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역사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많이 이제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 헌법 개정이 좀 절실한데에도 지금까지 미뤄왔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측면 외에도 지방의회나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보면 지방의회가 입법권이나 또 지방재정권이 없는 지방 권력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항상 이제 중앙 권력, 중앙 정부에 예속되고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이제 시스템화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정책 추진을 하고 있지만 지방과의 이제 예산 비중들을 이제 8대2에서 7대3, 더 나아가서는 6대4까지도 확장시켜 나가고 또 시도지사 협의회를 현재 격상해서 제2국무회의까지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실제로 한 3차 회의가 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각 정당에서 또 정당의 후보들께서 이번 개헌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 분권을 위해서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강력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표를 달라고 외쳤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제 그 시기가 다가오니 가장 먼저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이 당리 당략에 따라서 언제 그랬냐는 듯 지금 개헌을 반대하는 반대를 끊임없이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이렇게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예산 면에서도 보면 약 이 국민투표를 이번 지방선거와 연계를 하면 한 1,300억 정도 예산이 또 줄게 됩니다. 그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개헌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투표라는 것은 정당성의 확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높은 투표율로 이제 개헌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가 되면 그만큼 우리가 지역과 또 이념과 여러 가지로 이제 갈라서 있던 대한민국의 통합,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한층 더 이제 발전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지방분권을 포함한 합의 가능한 부분이라도 먼저 좀 끄집어내고 최대한 정치 권력 구조에 관련된 것까지 해서 6월 지방선거에 반드시 좀 개헌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들도 주장하고 또 국민들이 예망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성장하는 한계가 오게 돼 있습니다. 세계적 추세도 그렇고 지방 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법적 뒷받침을 하자는 거고 또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서 언제까지 지역을 갈라놓고 기득권을 누리는 이런 정치 풍토를 계속 만들어 갈 거냐. 이것을 해체하고 이것을 바꿔나가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강력한 지방 분권 또 균형 발전을 위해서 또 이것을 통해야만이 대한민국의 확실한 미래가 열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바른미래당에서는 개헌과 지방분권에 대한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 바른미래당은 일찍이 6월 13일 날 개헌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정했고요.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 중인데 6월 13일 날 개헌했을 때 권력구조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제가 지방분권 문제인데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을 분산을 하자는 것이 대세입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조금 논의 중입니다만은 남북 대치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을 그냥 일방적으로 분산하자는 것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하나 현재 내부에서 논의되었는데 많은 국민들은 정치 적폐가 국회에 다 권한이 집중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많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에 대통령 탄핵권이 있다면은 마찬가지로 국민투표에 의해서 국회 해산권을 헌법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제가 현재 당에서 이걸 굉장히 주장을 하는데 아직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꾸 반신반의를 합니다. 어차피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한다 그러면 상권 분립 어긋나지만은 절차에 따라서 국민투표에 의해서 국회 해산을 기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개인 소환제가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뭔가 청부식을 가지고 활동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 문제가 되는 어떤 지방분권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제까지 지방자치라고 했지만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일을 대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도 지방정부로 격상을 시켜야 됩니다. 외교, 안보, 국방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나머지는 모든 일들을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공무원 봉급도 기본은 같대 지역마다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봉급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그래 되면 지방정부로 지위가 격상이 되었을 때는 자치법권 그다음에 자주재정권도 보장을 해줘야만 그 지역 간의 자치단체 간의 지방정부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 지역의 경쟁에 대해서 이 지역이 경쟁력이 있고 여기서 먹고 살기 좋으면은 수도권에서 올 수가 있습니다. 옛날 천주전국 시대에 이래 보면은 인구가 느는 나라는 흥하고 인구가 주는 나라는 소멸하고 망해버렸는데 지방정부도 이제는 경쟁시대에 돌입을 하자. 이런 모든 문제를 이번에 개헌 때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언젠가는 우리 남북이 통일을 하게 되었을 때 당분간은 어떤 연방국가 형태로 갈 수밖에 없고 연방국가로 갔을 때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굉장히 확대되어서 자치입법, 자주재정권을 갖게 되었을 때 통일에 대비하는 것도 원활한 준비가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6월 13일 날 개헌을 할 때 대충 논의는 거의 되었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문제고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대해서 그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입장 변화를 이 자리를 통해서 촉구를 합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면은 사실상 개헌은 힘들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죠. 우리 정의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예. 이번 선거 때는 개헌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60%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대선 후보가 다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을 약속을 했던 거고요. 근데 개헌은 권력 구조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어떤 사회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는데 합의되는 부분만 해서라도 개헌을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특히 지방분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좀 포함시켜서 그 자치정부로 격상시켜야 되고 자치정부의 입법권이라든가 조세권 이런 것도 보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면서 또한 개헌과 더불어 가야 될 부분들이 그 선거제도의 변화도 필요하다. 그 자치정부가 자치법권이라든가 조세권 이런 그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획일적으로 나타나는 특히 경북도처럼 그 60몇 명의 지방의원 중에서 한 당이 거의 무조건 승자 독식이 51% 받으면 되는 소선거 제도에서 그렇게 휩쓸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선거 제도의 변화도 같이 해야 그 자치분권 개헌이 좀 완료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개헌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만 더 드리면 개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우리나라 평균 한 5년마다 개헌했습니다. 지금 개헌은 87년도에 개헌하고 나서 30년 됐습니다. 이제 개헌을 해서 좀 변화된 시대에 맞출 때도 분명히 되었다.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개헌은 불가능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이 그 이번 지방선거 유불리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좀 목리를 부르고 있지 않느냐. 전체 좀 국민들을 바라보고 국가를 바라보고 그 당론을 좀 정했으면 한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네. 이제 토론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오랫동안 토론에 임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6월 13일에 있을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시군의원, 교육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을 대신할 일할 사람을 뽑게 됩니다. 이번 선거만큼은 그런 자리에 선거 때만 잠시 나타나 친절함을 보이는 사람들보다는 더 좋은 공약을 내고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게 어떨까요? 선택이 국민들의 몫이듯 돌아오는 책임 또한 국민의 몫이라는 걸 이번 선거에서는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진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